네. 자, 이제 올해 수능 정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수능 시험이 마쳤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이 마쳤으니까 무조건 또 좋아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수능 성적을 보고 가채점 상태에서 보고 나서 내가 저기 대학에 저기 그 수시에서 뭐 논술이나 면접 같은 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고, 아, 이 성적대로 대충 어느 정도 대학을 정시해서 내가 갈 수 있는가 이제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보고 성적은 12월 5일 날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채점 기준으로 뭔가 이제 판단을 하는 시점이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수 0,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까지 선택을 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대학별로 전부 다르게 반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기 이제 국어, 수학 100점, 100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저 원점수를 합해서 대학이 뽑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가 단순히 뭐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정시를 지원할 때 지원 전략이 정말 정말 어쩌면 수시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컨설팅을 하지 못하는 컨설턴트들도 그래서 되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갖고 된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시는 6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는 네, 가나다군 3개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아, 물론 뭐 군 외로 이제 뭐 과기원이라든지 일부 뭐 산업대도 있긴 하지만 거기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3개의 선택지에서 내가 안정도 물론 잡겠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최초합하는 거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뭔가 내 점수를 조금 아슬아슬하거나 위험하다고 보이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소신 상향 카드도 그 3군데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다. 정시 지원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능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어서 좋은 성적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2026 수능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어요. 이제 황금 돼지띠에 이제 재학생 인원이 늘었다는 건 수시 때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정시에서도 여전히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재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3만 명 넘게 늘었어요. 반면에 이제 작년에는 의대 증원 효과 때문에 N수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감소했습니다. 비율이나 인원 면에서 이제 감소를 좀 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사탐론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이과 모집 단위를 지원할 친구들도 또는 고교 다니면서 과학이나 뭐 기하 미적분한 친구들도 확통이나 사탐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작년 대비 사탐 두 개를 응시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비율이 이제 26년도고요. 밑에가 이제 작년입니다. 봤을 때 사탐 응시 비율은 뭐 비슷하고 두 개, 과탐을 두 개 응시한 비율은 줄긴 줄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줄진 않았어요. 작년에 23만 명이었다면 올해 19만 명이니까 4만 명 줄었고 뭐 꽤 준 거긴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부 사탐 넘어갈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과탐 가산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뭐 지원한 친구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과탐을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N수생들도 그렇고요. 이제 많이 늘어난 건 사회랑 과학을 하나씩 지원한 친구들. 거의 비율로 따지면 3배 이상 늘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올해 큰 변수다. 그러면 이제 사탐 런을 한 친구들이 정시에서 더 유리할 거냐 또는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채점, 수능을 쳤어요. 11월 13일 날. 이후에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 그 가채점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그 가채점 결과를 뭐 제대로 채점 못한 친구들은 뭐 방법이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거나 막 좀 불안해서 알리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고 아 나중에 성적표 나오고 확인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상의를 좀 해서 공유를 해서 현실을 좀 바라봐야 돼. 그 현실에 맞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화 전략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걸 혼자 갖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예상 100분이나 예상 표점을 갖고요. 대략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내가 논술이나 면접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채점에서 나온 상황이랑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랑 또 시간이 지나서 정시 지원 때까지요. 계속 뭔가 변수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업체들이 발표했는데 점점 이 선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정시로 건국대, 동국대 정도 갈 수 있을 거야. 가채점 상황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실제점 상황에서는 건동이 웬 말이야. 국민대, 숭실대가 적정이 되는 경우에 내가 건동의 면접이나 논술 안 간 게 되게 후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기회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대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전형이 바뀌었거나 갑자기 자유전공 모집 인원이 늘었거나 어떤 과들이 뭐 군이 바뀌었거나 특히 군이 바뀌면 이게 충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반영 방식, 뭐 탐구 가탐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 정시가 복잡하다는 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입결이나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간 있을 때 성적표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의 지원 예측 서비스를 미리 선택해서 그 활용법들을 최대한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네, 성적표 보시면 뭐 이거는 평가원에서 내는 샘플인데 이 정도 맞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지금 표점만 더하면 386점. 탐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생활과 윤리가 아쉽긴 하지만 지금 국어, 수학, 지구과학. 아마 이 친구는 서울대 인문계열까지 지원하려고 제2외국어를 지원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점 386이면 뭐 사탐 과산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반영 비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연대 인문은 국어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뭐 연대 경영 추합 사례도 있어요. 표점 합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백분위 평균이나 표점 합과 실제 대학 환산점의 괴리가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례 뭐 데이터 오늘 다 공개하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대학별 환산점을 고려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면 대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들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 고속 성장이나 이런 모의 지원 예측 프로그램도 학교에서도 써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같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교차 지원들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과 친구들이 이제 문과로 많이 교차 지원하는데 유불리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인데도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환산점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환산되는 거. 뭐 이과 친구들이라면 내가 이과를 가고 싶지만 학교를 낮추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문과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과를 볼 것인가, 뭐 상경계열만 볼 것인가, 아예 뭐 어문계열 상관없다. 이런 것들도 좀 결정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건 역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예년 입결만 놓고 뭐 누적 백분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를 보고 이제 참고 라인을 잡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년 매년 수능의 어떤 지원자들이라든지 지원 성향이라든지 대입 전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시에서 중요한 거는 지원 심리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이를 몰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걸 걱정하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무대프로 지원했을 때, 내가 실제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되게 낮춰서 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택도 없는데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그 소중한 가나다군 세 개의 카드를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죠. 우리가 뭐 재수를 원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수는 뭐 이번에 너무 내가 실력보다 못 쳤다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수능 잘 봤다 못 봤다 성적표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낮은 점수로 합격하는 사례들도 되게 많죠. 이거 보시면 이제 대학들의 합격 사례들 플롯박스로 이렇게 나온 건데 보시면요 자연계열이긴 해요. 뭐 성균관대 연세대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가에서 발표하는 70컷 또는 평균 점수들이 있어요. 환산점으로. 그러면 그 몸통 안에가 이제 적정 지원인데 그 몸통 밑에 모든 대학들이 보면 꼬리가 있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꼬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 꼬리는 우리가 뭐 진학사라든지 모의 지원 해보면 저 꼬리에 합격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너 불안해 또는 불합격이야 위험해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모의 지원만 보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세 칸 네 칸이니까 절대 쓰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가나다군 중에서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의 어떤 전략들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의 지원의 여러 가지 칸수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또 참고할 만한 데이터도 있고 과거 입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이렇게 바뀌잖아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들, 여러 가지 수합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군별 변화라든지 특히 신설학과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과거 데이터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단순히 점수 한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심리라든지 또 소신 상향을 노릴 때 모의 지원 예측 프로그램, 입결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찾아간다면 이거는 위험한데 내가 추합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입시에선 성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치동의 최 소장이었습니다.